2020년 1월 28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나흘 동안의 설 연휴가 끝나고요. 이제 우리는 월요일 같은 화요일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달 마지막 한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고요. 이번 겨울은 너무 포근해서요. 다음 주에 입춘인데 입춘이 벌써 지나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야, 진짜 이거 이러다가 3월 달에 막 에어컨 트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겨울이 끝난 걸까요? 우리 할머니께서 예전에 2월에 물도 깨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분위기상 이제 겨울 끝난 것 같아. 야, 창문에 붙었던 뽁뽁이 다 떼. 이렇게 한다면 갑자기 2월 달에 막 꽃샘추위가 엄청 세게 오지 않을까요? 우리는 한낱 인간이어서 우리의 앞날이라든가 주식시장의 앞날, 하물며 날씨도 미래에 대해서 뭔가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참 무모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특히 이 주식시장에서 악재를 가지고요. 어떤 전문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 악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끝난 게 언젠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저런 시대에 개소리가 있나 라고 하시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드립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철두철미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철상철하도 해야 되고요. 앞, 뒤, 위, 아래 모두 철저하게 거기에다가 오른쪽, 왼쪽까지 모두 철저하게 대응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낱 인간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이 가장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조심성을 언급한 내용이잖아요. 저는 그 속담을 살짝 좀 비틀어 보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다가 깨질 수 있다. 따라서 올해는요. 여러분들이 이건 진짜 확실해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100%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는요. 글로벌 증시 한번 쭉 체크해 볼 거고요. 최근 뒤숭숭한 글로벌 경제 상황, 이슈 상황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무 빨리 주머니를 여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좀 저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요. 지난번 방송에서 우려했던 이탈리아 연정 붕괴 우려는 경감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서 일단 오성운동과 민주당이 그냥 연정을 이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시 이 문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특히 왜 그러느냐?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비유를 앞서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앞서 방송에서는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이 창문 밖으로 도망간다. 돈이 있으면 없던 사랑도 생긴다.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들께 확 와닿을 수 있는 비유를 앞서 해드린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재탕을 하자면 어떤 가정에 아들이 삼형제인데 큰아들이 사업가고 둘째 아들이 변호사고 셋째 아들이 의사예요. 아니죠. 그때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큰아들이 의사고 둘째 아들이 변호사고 셋째 아들이 사업을 해요. 돈을 다 잘 벌어요. 다 효자예요. 아이고, 형이 지난번에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같이 가족여행 가는데 형이 비용 냈으니까 이번엔
둘째인 내가 낼게요. 야, 셋째, 네가 뭐 해라. 그렇게 돈 잘 벌고 풍요로우면 좋아요. 우애도 좋고 효도도 하게 되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랬던 집안이 셋째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도와줘요. 처음엔 도와준단 말이에요. 큰아들도 도와주고 둘째 아들도 도와주면서 에이 자식아 좀 잘하지 그러냐 왜 그러냐 이렇게 좀 약간 잔소리 아닌 잔소리 같은 걸 하면서도 도와줍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이 못 일어나요. 계속 헤매요. 그러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어느 정도까진 도와주지만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저거 왠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와이프 눈치도 좀 보이고 그래서 가족끼리 그렇게 우애가 깊었던 그런 분위기와는 달리 여행 같은 것도 잘 안 가고 피하게 되죠. 아, 저 녀석 저거 또 만나면 또 저거 아유 돈 달라고 얘기할 텐데 아유 어떻게 하지? 그럼 와이프가 옆에서 아이 자기 이번에 학회 간다 그래 이렇게 막 꼬셔가지고 가족 모임을 깬다든가. 이탈리아 분위기가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이탈리아를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유럽에 대한 분위기를 얘기할 때 제가 이 비유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돈이라는 것이 돈만 있으면 100%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럴 경우 특히 빚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요. 돈이 절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약간 대출 같은 거 많이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월급은 들어와요. 근데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은행에서 대출이자나 된 거 원금을 확 뽑아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분이 확 상하죠. 그렇게 기분이 확 상하는데 집에 기분 좋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돈 벌어서 어디다 쓰는 거야?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집에 딱 갔는데 막 와이프라든가 애들이 뭐 이거 사줘 이게 필요해 뭐 어째 그러면은 막 더 짜증나고 이런 것처럼 빚이 많으면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탈리아는요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37.3%입니다. 이거 여러분 작년 3분기 기준이에요. 4분기까지 포함하면 더 늘었을 수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탈리아의 연정붕괴 우려 경감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승리로 끝나면서 뭔가 조금 더 생명 유지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 문제가 악재 리스트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은요. 제가 앞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자기가 신이에요? 아니 무슨 뭐 미국은 아이폰 강화유리 무슨 이렇게 붙인 것처럼 이 아메리카 지역을 이렇게 보호막 강화유리 이렇게 보호를 친 것도 아니고 트럼프라는 한낱 인간이 어떻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커버할 수 있느냐, 방어할 수 있느냐. 근데 지난번 22일 날 시애틀에 사는 30대 남성이 우한 폐렴 발생 확진을 받자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책을 갖춰놓았다. 완전한 통제 아래 있다. 세상에 완전한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문제. 이 공기 중에 막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은 뭐 다른 행성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통제 아래 있다고 하지만 그때 한 명 발생한 우한 폐렴 환자가 이제 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진짜랍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좋은 마음으로, 뭐, 자신의 재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마음으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을 걱정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우려스럽고 미국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각주의 협력과 아주 발빠른 이런 소통을 통해서 최대한 막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신종 코로나 공포가 증시를 하락시킬까봐 증시 하락은 경제 대통령인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보니 그리고 지금 탄핵이 진행되다 보니 완전한 통제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헛소리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기질이 싫다라는 겁니다. 자, 27일 날 미국은 현재 5명 신종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됐고요.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중국과 시 주석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돕겠다라고 제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소릴까? 처음에는 완전한 통제 아래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미국은 전문가들 되게 많으니까 중국 도와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굉장한 자신감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신종 코로나 공포가 증시를 힘들게 할 거를 감안하고 다른 뭔가 기대감을 좀 심어줘야 되니 나 시주석과 관계 되게 좋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2단계 무역협상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거 일단 밑밥 뿌리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북한과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나 시진핑이랑 얘기 잘해서 북한 비핵화 시킬 거야. 이걸 포섭으로 깔아놓은 게 아닐까. 이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도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운 부분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만 대통령 재선하지 말고 그냥 이번에 그냥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뉴욕 증시를 사상 최고치로 만든 경제를 가장 화려하게 만든 대통령으로 박수 받으면서 내려올 수 있는데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재선까지 가다 보니까 미쓰리가 앞서서 그랬죠. 자신이 재선 2번 하려고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정말 글로벌 경제를 무너뜨린 가장 우울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신처럼 내가 지금 미국은 완전 통제에 있고 막 이렇게 약간 스스로 신처럼 느껴지는 너무 강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근데 너무 이제 그 자기 우월감에 빠지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라든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 보면 권력의 법칙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룰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본인이 쓰는 카드가 굉장히 정말 역사적이고 어마어마하고 큰 파장을 일으키고 혁명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가 학습 효과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엔 우리가 깜짝 놀랐던 그런 어떠한 서프라이즈한 이런 발언들이든가 이런 액션들이 이제는 그 패가 읽히고 있다는 점. 근데 환장하게 있는 건 뭐냐면 트럼프 본인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에이, 쟤네들. 놀랬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랬지? 아직까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취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트럼프 얘기는 다시 뒤에서 나올 겁니다. 제가 앞서 방송에서 글로벌이 지금 뒤숭숭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이 또 로켓포 공격을 받았다고 하죠. 5발 중에 3발의 타격을 받았다. 지금 미국 대사관은 바그다드 내 고도 경비 구역인 그린존에 위치하고 있는데 벌써 1월 달에 들어서 3차례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로켓포 공격에 대해서는 공격 주체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한 문제가 아니었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에 대해서 또 촉각을 세웠겠죠. 물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라크 문제가 지금 눈에 뵈지 않아요. 그리고 북한도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CNN 방송 보도가 있었습니다. 26일 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 생산하는 평양 인근 미사일 공장에서 차량 5대 내지 6대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리고 복수의 국방부 관리들도 미사일 실험 발사가 임박했다라는 징후는 없지만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CNN 방송에서 그런 인터뷰가 나오면서 아이고 저 북한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네 뭐 이런 긴장감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과 북한의 어떤 이러한 나 삐뚤어질 테다 이런 액션들은 지금 눈에 뵈지 않아요. 누구에게? 트럼프에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에 신종 코로나는요. 예측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에 없었던 돌발 악재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완전한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진행 중이죠. 존 볼튼 전 백악관 외교안보 보좌관이 책을 썼는데 아직 뭐 책 제목이라든가 출간일이 정해진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존 볼튼 백악관 외교안보 보좌관이 글을 쓰긴 썼대요. 근데 그 내용안이 그게 이제 책 제목을 달고 책으로 만들어져서 출간될 예정인데 그 내용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동의할 때까지 군사지원금 지급을 유보하겠다라고 했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현재 상원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공화당이 이걸 지금 막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 하원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탄핵을 통과시켰습니다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이 공화당이 지금 지난번 존 볼튼 증인 채택하는 것도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커버하는 거죠. 트럼프를 커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의 이렇게 노이즈가 나타나면 누가 움직입니까? 국민들이 움직여요. 야, 저거 진짠가 본데? 어머, 야, 진짜네.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보다 더 쉽게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게 민심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를 부양시켰고 국민들에게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하는데 야 이런 대통령이 어딨어. 야 우크라이나 그게 뭐가 중요해. 니네 지금 배부르면 되지. 이렇게 뻗팅겼던 대통령인데 지금 증시가 신종 코로나 공포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지금 탄핵에서는 존 볼튼이 증인 채택에 공화당이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브레이크를 지네가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존 볼튼 증인 채택 시켰어야지. 이런 반응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쉽게 지금 결코 그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뭐 이라크가 미국 대사관을 폭격하고 북한이 다시 탄도미사일을 쏘려고 뭐 나 삐뚤어질 테다 이런 컨셉으로 가고 있고 라고 해도 증시만 어느 정도 올라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당해요. 왜? 돈을 하는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하지 못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쭉 시나리오를 썼던 그 리스트에 없었던 지금 신종 코로나 공포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모든 문제들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한편으로는요. 야, 중국이 트럼프를 이렇게 엇매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왜 또 그놈의 폐렴은 중국 지역 우한에서 나타나서 그죠? 예, 그래서 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사인을 하고 뭐 2단계 협상은 11월 달 가서 하니 마니 뭐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있는데 야, 중국이 미국 트럼프를 이렇게 엇매기는구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신종 코로나 공포가 난처한 게 아니라 신종 코로나가 주는 그 공포가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겁나는 거죠. 왜? 공포는요, 마치 물에 독을 푸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 사회에 불만이 많아서 물에다가 니네들이 마시는 수돗물에다가 독 탔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수돗물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 수돗물에 진짜 독을 탔는지 안 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러한 공포가 머릿속에 딱 자리 잡으면 그 물 못 먹어요. 그럼 물 못 먹다가 목말라 죽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나는 생수 사 마시면도 이렇게 딴지 걸지 마시고요. 그만큼 보이지 않는 공포가 주는 그 무서움은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종 코로나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학습 능력을 갖게 돼요. 특히 증시에서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는 그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서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이 설 연휴 동안 지켜보고 분명히 그 상황이 증시에 이렇게 녹아드는 시간이 필요하다. 1월 28일 오늘 우리나라 증시 당연히 빠지겠죠. 일본 증시가 2% 하락했는데,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하락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버팅기고 올라가겠습니까? 그 어떤 나라 증시보다 취약한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인데 그 뭔가 새롭게 터진 신종 코로나 공포에 대해서 시장이 적응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WHO가요, 세계보건기구가 우한 폐렴을 보통에서 높음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지난번 23일 날은요,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WHO에서 그렇게 발표했을 때는요,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환자가 나오기 전이었고요. 중국에서도 그런 상황이, 지금 같은 상황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자, WHO가 세계보건기구가 우한 폐렴을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시키고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니 아니니라고 갑론을박이 진행되는 이유가 뭐냐면 WHO에서 혹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뭐 한다고요? 각 조직에서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게 되고요. 특히 중국 경제 바오유 6%? 웃기고 있네. 어린 반프로지도 없어. 중국 경제 성장률부터 박살을 낼 거고요. 그리고 그 조직 안에는 IMF가 있는데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며칠 전에 하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때마다 가장 순박하게 대응하는 게 누굽니까? 유가 시장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WHO에서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가 기다 아니다라고 갑론을박이 진행되는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 경제 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WHO에서 비상사태 선포하는 순간 OECD, IMF 여기저기 조직에서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할 거라고요. 그럼 그 영향을 누가 받습니까? 증시가 받거든요. 자, 제가 앞서 방송에서는 우한 폐렴의 관전 포인트라고 얘기 드리면서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FOMC에서 금리 인하 카드가 만작거릴 거고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살짝 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카드들을 빨리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요리를 잘 못하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지인분들이 몸이 좀 안 좋아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닭죽이 있어요. 근데
그 닭죽을 갑자기 뭐 경제방송 얘기하다 갑자기 뭐 요리 레시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한데, 토종닭을 푹 끓여요. 그러니까 닭 다리를 이렇게 들면 살과 뼈가 쫙 분리될 정도로 푹 일면 고는 거죠. 고운 다음에 닭 껍질을 싹 벗기고요. 그리고 그 닭국물을 식힙니다. 그래서 기름을 싹 건져요. 그리고는 그 닭살을 얇게 이렇게 분리시켜서 찹쌀을 부풀린 걸 갖다가 계속 젓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부추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죽을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요리 레시피 얘기를 해드리냐면, 그냥 제가 뭐 어차피 끓일 건데 그냥 그런 과정 없이 닭을 깨끗이 씻어서 푹 고우고 껍질 같은 거 까지 않고 뭐 어차피 다 윗속에 들어가면 뭐 다 소화될 텐데 뭐 이러고 닭을 끓이면서 거기다가 부추를 잘라 넣는다든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엉망진창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요리 레시피가 그거밖에 없어서 그걸 말씀드린 건데, 아마 여러분들 요리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뭐든지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힘든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사실 처음에 가장 이해가 안 됐던 얘기가 뭐냐면, 간절할수록 천천히 하라라는 말입니다. 이해를 못해요. 아니 지금 간절할수록 어떻게 천천히 해. 급해 죽겠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언제 할 건데. 제가 그 말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인들, 제 후배들한테도, 야, 아무개야, 너 간절할수록 천천히 해. 아무개야, 너 간절할수록 천천히 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다들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어머 언니, 어떻게 천천히 할 수가 있어? 급해 죽겠는데. 시간이 나를 안 기다려줘. 때가 나를 안 기다려줘. 내가 앞으로 나이가 먹어가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더 앞서가는데, 제가 옛날에 겪었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10년 동안을 이제 와신 상담하는 기분으로 10년을 보내다 보니까 간절할수록 천천히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이 확 와닿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제가 앞서 방송에서 그랬죠. 여러분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고 이러면 FOMC에서 금리 인하, 나 올해는 금리 동결하려고 그랬는데, 또, 금리 인하해야겠네. 이렇게 금리 인하 카드 내놓을 수 있다. FOMC만 그러겠습니까? ECB도 그럴 거고요. 중국은 경기 부양책 쓸 거다. 제가 여러분들 그런 카드가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1월 28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 출발 사항과 그 기사 내용들을 쭉 확인하면서 얘네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자, 27일 뉴욕 증시가요. 다우지수가 S&P가 1%대 하락을 보이면서 시작을 했고요. 나스닥은 2%대 하락 출발했습니다. 핑계는 이거예요. 우한 폐렴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 독일 경제 지표가 부진해서 그렇다. 1월달 기업 환경 지수가 95.5가 나왔는데 전월치보다 부진했고 예상치보다 부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뉴욕 증시 초반의 얘기고요. 12월 달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시장은요, 신규 주택 판매가 1.5% 증가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ISM에서 발표하는 미국 제조업 지표,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고 지표들을 보면 이제 작년에 3번의 금리 인하에 대한 약발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도 전문가들은 증가를 예상했습니다만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앞에서 미국에서 지금 실적 발표가 진행 중인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맘때 S&P 기업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몇 프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기업들의 80%가 넘는 기업들이 예상보다 나은 순이익을 발표했다. 이런 기사 내용을 많이 접했을 텐데 올해는 S&P 500 지수 기업의 몇 프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70% 정도가 예상보다 나은 순이익이다. 80%보다 좀 다운됐다라는 겁니다.
뭔가 미쓰리 생각으로는 작년 3번의 금리 인하 효과가 그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주에요. S&P 500기업 중에 135개 정도 되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당장 현지 시간으로 28일 날 애플, 29일 날은 보잉과 테슬라, 30일 날은 아마존, 31일 날은 캐터필러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7일 뉴욕 증시가 하락하고 막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28일부터 29일까지 FOMC 1월달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물론 이번 1월달에는 금리 동결을 예상하지만 시장에서는 우한 폐렴 때문에 FOMC에서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와, 미쓰리가 네가 그 얘기했잖아. 그 얘기가 나왔어. 미쓰리 네가 통찰력이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뭘 걱정하냐면 빨라요. 그냥 마치 닭죽에다가 닭을 삶아서 끓이고 기름을 걷어내야 하는 그 과정을 다 제껴버리고 아이 어차피 윗속에 들어가는 건데 막 거기다가 부추 쓸어놓고 깨 들어놓고 소금 치고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뭔가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청소를 해도 먼지를 털어내고 버릴 걸 버리고 버린 공간에 뭔가 새 것을 채우는 그런 순서라는 게 있는데 지금 그런 순서가 없다라는 거죠. 벌써 당장 FOMC에서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 빨리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하물며 국제 유가 시장에서는요. 지금 오펙이 또 감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제 유가가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53.14달러를 기록하면서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하고요. 왜 국제 유가 시장은 이렇게 됐을까요? 얼마 전까지 이란 문제 때문에 뭐 난리가 나서 100달러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왜냐? 이 국제 유가 시장은요. IMF의 경제 성장률에 충실하거든요. 그래서 국제 유가는 오펙은 지금 감산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얼마 전에 또 50만 배럴을 또 추가적으로 감산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란 문제가 부각되면 까짓 거 감산하지 말자? 그래도 안 돼? 증산하자 하면 되는 거고 거꾸로 야 이거 경기 둔화가 좀 우려되는데 IMF에서 지난주에 경제 성장률 또 하향 조정했는데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또 우려되는데 그럼 어떻게 또 감산해야지? 라는 감산 카드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안정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참고로 2020년 12월까지 지금 하루 현재 120만 배럴 감산을 지금 예약해 놓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런데 여기다 추가 감산을 하겠다. 이 얘기 왜 하는가? 너무 빨라요. 굳이 지금 1월에 올 연말까지 70만 배럴 감산하다가 또 50만 배럴 추가 감산하고 그거를 올 연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당장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감산해야 될 것 같다는 감산 카드를 벌써부터 만작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론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긴 하지만요. 지금 1월 달이에요. 근데 벌써부터 FOMC에서 금리 인하 카드 만작거려야 된다. 오펙에서 또 감산해야 된다. 여기에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물론 그 유가 시장에서 그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한 폐렴의 어찌 보면 시발점이 중국이죠. 중국이란 나라는 세계 2위 경제국이고요. 그죠? 미국 다음에 큰 경제국이고 거기에다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기 때문에 우한 폐렴이 더 확산되면 중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될 거고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 거고 하니까 감산 카드를 만작거린다라는 명분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카드가 또 먼저 나오고 있나요? 지금 똥줄 탄 트럼프 대통령이 감산 정책 2.0을 벌써부터 만작거리고 있잖아요.
앞서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꼬붕들, 스티븐 문누친 재무장관, 레리 커들러 국가경제위원장 이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11월 대선 공약으로 추가 감세 내놓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중산층 감세인데 뭐 또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뭔가도 또 검토 중이야. 진행 중이야. 조만간 공개할 거야. 라고 이렇게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꼬붕들은 시장의 기대감을 크기 위해서 밑밥을 뿌리고 있는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본인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이라고 얘기하면서 금방 쓸 카드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오히려 감세정책 2.0 프로젝트는 비상시대책, 어떻게 경제가 안 좋아지면 쓸 정책으로 만들어 놓고는 지금 시장의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서 계속 그 꼬붕들한테 밑밥을 깔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미쓰리 네가 그랬잖아. 이 우한 사태가 뭐 어떻게 되면 뭐 FOMC에서 금리 인하 카드 할 거라며. 그럼 그런 카드들 예상했던 대로 나왔는데 다행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순서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체하죠? 아까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닭죽을 끓이는데 닭을 삶는데 껍질도 안 벗기고 뼈도 안 분리하고 거기다가 그냥 부추 쓸어놓고 하면 그게 뭡니까? 엉망진창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FOMC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이런 얘기는 지금 새롭게 나타난 신종 코로나 공포가 증시에서 좀 이렇게 충격은 주지만 충격을 받으면서 분명히 학습 효과가 진행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뭐 WHO가 뭐 비상사태 선포를 하던 어떤 그런 과정은 분명히 겪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노출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 카드로 나와야 되는 카드들이 지금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탁 터지니까 다들 멘붕이 돼서 어떻게 하지? 이거 빨리 막아야 돼. 그래서 카드들을 막 내놓고 있다는 거죠. FOMC, 금리 인하 카드, 오펙의 감상 카드, 감세 정책, 2.0 카드 지금 막 때려붙고 있습니다. 이게요, 미쓰리가 조심스럽게 좀 시나리오를 써본다면 이 우한 폐렴 이 진행 상황에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한 폐렴은 우리가 지금 새로 겪는 악재다 보니까 새로 겪는 악재의 파워력은요 엄청납니다. 그 파워력에 묻혀버릴 수 있어요. 그동안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금리 인하 카드든 어떤 뭐 부양 카드든 어느 정도 선에서 면역력이 생긴 다음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지금 신종 코로나 공포가 터지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에 지금 정신없는 상태에서 뭔가 해결책이 나온다. 그냥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간절할수록 천천히 해야 되고 뭐 굳이 천천히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순서는 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가기 위해선 순서가 필요한데 지금 순서가 다 무시된 상태입니다.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FOMC에서 금리 인하 카드 반갑지가 않아요. 왜 굳이 지금 왜 이렇게 벌써부터 나대? 괜히 지금 나설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뭡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빨리 지갑을 열어서 카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유동성을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그 유동성 무너질까봐 어떻게든지 떠받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다 내놓는 겁니다. 지금 멘붕된 상태예요, 전부 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 지금 내놓는 카드들이 이 새로운 엄청난 파워력을 가지고 있는 악재에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우한폐렴은요, 분명히 사람은 똑똑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떠한 항체 같은 거 만들어내서 예방책 만들어낼 거고요. 치료제 개발할 겁니다. 이 우한폐렴도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역사 속에 묻혀 지나갈 거예요. 우리 지금, 아유, 그래, 옛날에 사스 있었지, 메르스 있었지, 조류독감 있었지, 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써가는 역사 속에서 그냥 지나가는 그냥 질병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어느 때가 되면. 그런데 아직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와 싸우고 있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증상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정신을 놓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것저것 다 때려놓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힘들어집니다. 간절할수록 천천히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뭐든지 히든카드는 나중에 짜잔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히든카드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마치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먼저 크게 질러놓고 계속 기대감 커놓고 나중에 뚜껑 열어봤더니 별거 아닌 것 같은. 트럼프가 왜 그런 길을 걷습니까? 그렇게 기대감으로 증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그 이유는 자기가 대통령 또 해먹으려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트럼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화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걱정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되고 그러면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월 마지막 한 주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또한 다 지나갈 거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아유 그래 우한폐렴이라는 거 옛날에 있었지라고 우리는 과거 이야기로 그냥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가장 힘든 투자자분들이 누구냐면 내가 처음에 500만 해야지 1000만 해야지라고 했다가 종목들이 빠졌다가 또 올라가고 빠졌다가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12월 달 1월 달 초에 진행됐기 때문에 처음에 초심을 잃고 5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더 투자한다든가 1000만 원이 아니라 더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투자금보다 늘려서 물타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들이 되실 겁니다. 시장이 그동안 그렇게 개인들을 꼬셔놨거든요. 자, 제가 2020년 올해 카드를 봤더니, 그러니까 달력을 봤더니요. 쉬는 날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직장인분들은 쉬는 날이 없어라고 고통스러워 하시겠지만 저처럼 주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싸! 주식 매매 많이 한다면 이렇게 기분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든 시장이지만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잘 잡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세상에 전문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멘탈 잡고 철두철미, 철상철하, 좌우까지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관리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